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평안도 의주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불륜, 의리, 윤리 이런 게 섞인 그러한 사건인데요. 조선시대에 이제 또 이런 복합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은 1781년 정조 5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평안도 의주에 살던 최성척이라는 인물이 한재기라는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을 발로 차서 13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폭행 치사 사건이죠. 요즘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 최성척의 아내 본처인 정여인이 이 같은 마을에 사는 한재기와 간통하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이 한재기라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좀 성격이 괴팍했던 사람 같아요. 이 최성적의 아내와 간통한 것도 모자라서 이 최성적 집안의 사당에 불을 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상당히 원한이 깊었겠죠. 최성적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와 간통을 했고 자기 집의 사당에 불을 질렀으니 원한이 보통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해결을 하지 않은 게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최성철이 그 당시 했던 일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절교하며 지낸 그 정도가 끝입니다. 그것도 좀 그 대형도 상당히 이상하죠. 아마 그 입장에서는 때를 기다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자기 아내와 통하던 사내와 그리고 자기 사당에 불을 질렀던 사내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절교하며 이제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그런 모습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어쨌든 원한을 품고 살던 이 최성척은 자기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마 이게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복수하는 것이 좀 약간 주저했을 수는 있겠죠. 자기가 이제 가장이 된 뒤에 해결하겠다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해결했으면 괜찮은데 자기 집안 사람인 최상혁을 불러요. 아마 조카뻘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한재기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서를 좀 써달라. 네가 좀 대신 써달라. 나는 당사자니까 직접 하기가 좀 그렇다. 아마 그렇게 해서 마을의 회의를 소집하게 이렇게 이제 부추깁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한재기와 이제 막 다툼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성척이 한재기를 이제 불러다가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아버지의 이제 상중이었을 때입니다. 근데 사실 전통적으로 상중에는 고기 음식도 먹지 않을 정도죠. 그러니까 상당히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때인데 남과 다투거나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던 때예요. 몸을 삼가하는 때니까요. 근데 이제 이 상중에 이제 이렇게 폭행을 행사한 것 자체가 또 이제 약간 이제 비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청원서 대신 썼던 최상혁은 이 최성척이 구타할 때 한재기의 발을 잡습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집단 구타 내지는 그렇게 된 거죠. 한재기 이제 혼자고 이쪽은 이제 아마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최상혁이 붙잡고 최성척이 구타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사망한 건 아닌데 13일 만에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크게 다치고 끙끙 앓다가 아마 이제 13일 만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폭행치사죄가 되는데 이 최성척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끝까지 좀 찌질했던 것이 자기가 이제 주범이잖아요. 구타도 자기가 했고. 근데 이거를 이제 같은 집안 사람 자기 또 심부름을 시켰던 그리고 구타할 때 이제 도와줬던 집안 사람 최상혁에게 혐의를 떠넘겨요. 나는 주범이 아니고 나는 그때 종범이다. 난 도왔기만 했다. 죽인 것은 최상혁이다. 그렇게 된 거죠. 최상혁 입장에서 사실 억울하죠. 최성척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죄를 이제 뒤집어 쓰게 생겼죠. 자, 이제 관아에서 수사가 들어갑니다. 이 살인 사건은 그 고을에서 해결하지 않고 도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 당시 이제 평안감사가 이 책임자였는데
뭐 사실은 사건의 팩트 자체는 뭐 단순하거든요. 주범은 당연히 최성적이고, 이제 최상혁은 종범으로 그렇게 조정에 보고를 올려요. 형조에서도 이제 사건을 살펴보니까 그 병안감사의 판단이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역시 똑같은 의견으로 임금에게 올립니다. 이 살인사건,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임금이 판단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쟁점이 생겨요. 사건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들 문제가 생기는데, 아들은 이제 최익대라는 친구였는데, 어쨌든 이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아버지가 gat혀 있으니까 이제 억울하다고 격쟁을 합니다. 격쟁은 이제 그 칠격자의 이제 징쟁자로, 이 쟁은 이제 꽹과리 그런 타악기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행차할 때, 억울하다는 이제 백성들이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절차가 이제 마련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격쟁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콘텐츠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아버지 억울하게 갇혔으니 좀 들어달라. 자칫하면 아버지가 이제 사형을 당하게 생겼으니 이제 그렇게 호소를 한 거죠. 근데 이 최익대는 최성척의 서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었던 정여인, 그 최성척의 부인, 한재기와 간통했던 여인은 정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실 어머니죠. 자기 직접 어머니는 아니고 서자 입장에서 정실 어머니를 가늠한 사실을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정실 어머니가 한재기와 바람이 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분노해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이제 이런 내용이었겠죠, 격쟁은.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불가피하게 어쨌든 격쟁 과정에서 자기 정실 어머니의 가늠한 행지를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최익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 일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그 당시 법으로 부모의 부정을 고발하는 것은 인륜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익대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 그것도 서자 입장에서 정실 어머니의 부정한 사실을 고발한 거니까 이거는 또 인륜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평안도와 형조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라 이제 임금이 이야기하니까, 주범인 최성척은 분명하니까 최성척은 사형, 그리고 최상혁은 이제 살인 방조로 처벌하고, 어머니의 가늠한 사실, 부정한 사실을 고발한 최익대도 처벌해달라, 이렇게 정조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정조가 이제 아주 신박할까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죠. 최성척의 아내가 간음을 했으니까, 외간 남자와, 그건 스스로 최성척의 아내라는 것을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최성척의 아내가 아니다, 그 순간부터. 최성척의 아내가 아니니까 최익대의 입장에서도 정실 어머니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최익대는 어머니의 부정을 증언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사실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정상을 잠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살인을 했으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최성척은 사형에서 한 등급 감해서 정배, 즉 귀양을 보내라. 그리고 최익대는 물론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고발한 정성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머니를 고발한 측면은 있으니까 형장을 한 대 치고, 가볍게 처벌한 거죠. 형장을 한 대 치고 풀어주어라, 이러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 판결은 그 아내와 간음한 남자를 죽인 것이라는 정상을 참작한 것이죠. 예전에도 보면 간통한 현장에서는 그 간통한 남자와 아내를 죽여도 처벌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거의 그런 정신의 연장이겠죠. 간음한 남자를 죽였다는 이제 정상을 참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들 최익대 같은 경우는 원래 자식이 부모의 죄를 고발하거나 노비가 주인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어요. 그건 이제 인륜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해서 금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처벌 대상이었는데,
최익대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의 부정한 행실을 드러낸 것이니까 참작해서 가벼운 처벌을 내리게 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